확실히 세뇌가 된 거예요. 2012년도면 강성대국이 온다고. 1년만 참으면 강성대국인데 말이야. 그래. 너 왜 먼저 갔어? 그래.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미치겠어. 너 어차피 강성대국이 오면 우리가 북한이 세계에서 1등이다? 남조선을 평정할 건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우리 군인들이 막 평정하고 막 다 죽일 건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을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래서 네. 어머니랑 이렇게 연락이 됐었어요. 네네. 한국에 먼저 오신 어머니랑. 네네. 이제는 내 길은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네. 국경을 넘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제가 3개월 만에 나오긴 했지만 전역 군대 제대하고 3개월 만에 나오긴 했지만 빨리 굉장히 나왔네. 빨리 나온 그러니까 다 나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석기 때를 빨리 벗었다고 빨리 벗은 그러더라고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기는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 거다. 직업 얻고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3개월 기간에 여자도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사방에서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예. 빨리 결혼해서 너 살아야 된다고. 저놈을 네. 저놈을 잡아야 돼. 네. 저 지금 말이야 남조선으로 갔단 말이야. 네. 잘 잡으면 돈줄이 그냥 그러니까. 물골 치고 들어올 근데 수 있어. 저는 그거를 그때를 모르고 오히려 나는 내 부모가 없어졌다 하는 게 마이너스 효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방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으면서도 약간 그 순진한 게 있어가지고 저의 매력이 아니라 안 좋은 거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 입당을 못했어요.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때 입당 못했어요. 한국 갔으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없어졌어요. 그거를 일부러 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충격을 줘야 그렇게 하면 뭐 도망치려면 도망치고 있으려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어찌 보면 나한테 매력 어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산 사람들은 돈 맛을 아니까. 그렇지. 어느 집이 누가 없어졌다 하면 한국에 갔대. 그래, 한국에 저 분명히 한국 갔을 거야. 저 집은 무조건 돈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중매짜리가 아주 그냥 줄 섰겠네요. 그래서 웃긴 게 그 당사자보다 부모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딸이 팔자를 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어찌하나 막 여기서 자고 가.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여기서 자고 가래? 여기서 자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 연선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막힐 것인가 열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하면 설문조사를 한 거지. 동네마다. 네, 동네마다 아는 사람끼리. 뭐 앞으로 뭐 좀 더 열릴 것 같아. 야, 뭐 더 열리겠냐. 더 힘들다. 장마당 가서 또 우리 또 동네 아줌마들 물어보면 더 그럴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갈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결혼 안 했을 때 가는 게 낫겠다. 빨리 결혼하고 떠났죠. 그래서 그 수많은 중매짜리를 다 걷어차고 나는 내 여자는 한국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결정이고. 진짜 성견지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견지명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제가 잔머리는 잘 굴리거든요. 머리를 차게 해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남동생의 통화를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것 같은데 어느 루트로 오셨어요? 전 태국으로 해서 왔죠. 태국. 그때는 다 태국으로 올 때고 어찌 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이 수월했고 심지어 저는 그 압록강을 넘었는데 혼자니까 초전에게 그냥 헤엄쳐 건넜어요. 남자 혼자니까. 그치. 그러면 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시잖아요. 네네네. 어느 날 내가 10년을 넘게 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시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딱 눈에 보여지는 거. 인천공항 딱 왔을 때는 대단했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은 뭐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랬다 할지라도 남조선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건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발전하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중국보다 훨씬 발전했고 거리나 뭐 어떤
어떤 딱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도로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인천대교를 넘어오는데 북한의 서해관문이라고 그렇게 뭐 전 세계에서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서해관문을 4km를 지은 다리. 4km 지은 다리. 바다 위에 지은 다리. 인천대교가 4km가 아니라 한 10km 돼 보이는 거예요. 더 됩니다. 엄청나게 긴 거예요. 여기를 다리를 놔왔다고? 그게 일단 놀랐어요. 저는 건설을 하던 사람이라 맞아. 건축물이나 교량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 철도대학이니까 철도, 도로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처음으로 충격이었고 모든 풍경이 낯설기도 하지만 대단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느꼈고 그 다음에 느낀 거는 이건 약간 조금 또 다른 약간 어찌 면에서 부정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 괴뢰도당 뭐 남조선 군대는 나쁘고 미국 놈도 나쁘고 하지만 남조선 인민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남조선에 가면 굉장히 이질감 없이 아주 바로 어찌 보면 윗동네에서 아랫동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낯설어 왜 보였어? 뭐 낯서냐면 일단은 제가 이게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 읽기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글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도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간판 너무 낯선 거예요. 분명 한글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한글인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이름이 뭐 휴먼시아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휴먼시아가 뭔 개소리인지 속된 말로 모르는 거예요. 예. 할머니 뼈에 장국. 할머니 뼈 따고 뜯나? 그러니까 할머니 뼈에 장국 이거는 어찌 보면 순 우리말인데 괜찮은데 영어로 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글인데 영어식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저게 뭘까 도대체 그게 이렇게 확 나는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네. 자 여기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라고 하니까 한참 가다 와 서울이구나 이러고 한참 보고 있는데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전주 비빔밥 썼으니까 저게 사기치고 있네. 이 전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낯설고 놀랍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미지는 완전히 정말 내가 잘 왔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느낌 그거는 있는데 내가 어찌 보면 제한된 사회에서 제한된 정보만 얻다가 어찌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낯설구나. 여기서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놀랐던 게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을 때인데 오세훈을 뭐 타도하라라겠나 뭐 오세훈을 뭐 어찌라라고 하는 아파트 높이만한 대형 현수막을 건 거예요. 어떡하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료급식 그것 때문에 무료급식 네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그린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오세훈은 뭐 물러나라라고 했는지 아무튼 물러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위에다 대형 현수막을 거는데 진짜 아파트만한 대형 현수막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시장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당 책임비서 동지를 욕하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죠. 네, 그게 첫 인상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래,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겠다.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국정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정원과 직접 내가 생활하는 국정원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막 고문한다 그러고 막 피 뽑는다 그러고 막 그게 없지 않아 있긴 했죠.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왜냐면 적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은 워낙 미국에 가는 것보다 남조선에 가는 거를 훨씬 더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왜냐면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지. 뭐 괜찮다, 뭐 괜찮다, 이롭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혹시 몰라. 그래도 걔네들이 나를 막 두드려 패고 이러면 어쩔까 했는데 일단은 시설이 너무 좋아, 너무 깨끗하고 이게 막 북한 영화에서 나오는 막 철창이 있는 감옥 이런 게 아니야. 너무 깨끗하고 밥이 너무 잘 나오고 막 한 달 지나니까 막 살이 찌고 막 엄청 막 얼굴이 뽀얘지고 막 그리고 뭐 조사를 한다는 게 조사를 한 사람이 너무 조곤조곤하고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처럼 얘기를 하니까
무슨 남자가 일단은 간질간질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어떤 분들은 이 남자가 무슨 이렇게 매가리 없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은 그것도 어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고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압적이지 않고 국정원 조사원들의 어떤 태도, 북한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부분이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그 군인들 내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는데 그 제목 자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심리작전의 검은 내막이라는 그 내부 동영상에 북한 군인들 상대로 세뇌시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남한이 좋다고 해서 탈북하잖아. 걔네들 정보 다 빼먹고 죽여. 눈 뽑아 죽여. 그 피 뽑아 죽여라고 막 그 나오는 게 막 이쁘고 표독스러운 여자가 메스 그러니까 이게 수술칼 있잖아. 수술칼 딱 2개 들고 저 구석에 이렇게 탈북자가 이렇게 묶여 있어. 걔를 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찌른다라는 그러니까 실제 찌르는 건 안 나오는데 액션만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하는 거 나오고 얘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눈이 뽑혔다라는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지 보면 영상 기법으로 그 충분히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눈이 뽑힌 거예요. 영상 기법이 있는 거 모르지? 그래요. 진짜 눈이 뽑히고, 야, 우리 탈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눈알이 없어지는구나. 눈알이 없어지고 죽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눈알은커녕 뭐 잘 먹여주고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고 뭐 영남 씨라 그러고 심지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은 북한이 굉장히 존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바라고는 너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씨는 좀 있었어요. 정보기관은 심장이 2개고 북한이 워낙 뭐 보위부는 심장이 2개라 하니까. 근데 그게 국정원 3개월 동안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렇지. 책 읽기 좋아하니까. 다른 탈북민이 쓴 책들, 북한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게 서서히 깨지는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책을 보면서 제일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책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한영 씨가 쓴 책이 조금 놀라웠죠. 김정일이 처남. 네, 김정일이 처남이 쓴 책이 쪽장과 제기밥 김정일이가 쪽장과 제기밥을 먹는다고 막 하면서 그런데 실제 내용을 봤더니 막 그 여성들을 막 야하게 입혀가지고 막 파티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비싼 거 다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옷가생들 여자가 어쩌면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이 있잖아요. 사랑엔 국경이 없다고 그 자기네끼리 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눈 맞으면 안 되는 금기시 되는 일이라서 결국에 그 여성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저 남자가 너무 좋은데 이게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자기는 다른 남자 뭐 어떤 영감들 뭐 이런 데 뭐 속된 말로 몸과 마음 다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는 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성시되는 게 있거든요. 조선노동당은 모든 사람들의 어버이고 정말 약간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형상화가 되겠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확 무너지는 그 내용이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도 3개월 과정을 국정원에서 보내면서 그래도 많이 세뇌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적어도 김씨 일가가 나쁜 놈들이구나라는 이거는 알게 됐고. 네, 알게 됐고. 완벽하게 바뀐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뀐 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면 딱히 어렵고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북한의 김씨 일가의 세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김씨 일가와 사회주의 문화가 예컨대 뭐 80에서 90이 차이져 있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걔네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어떤 터닝 포인트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닝 포인트가 있다 하면 제가 대학원을 간 순간부터 그러니까 대학원은 어찌 보면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어찌 보면 대학보다 더 높은 고등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 세부 전공은 정책 분석이었어요.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